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박찬주 예비역 대장은 유명해진 분입니다. 본인의 뜻과 달리 유명해진 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른바 공관병 갑질이라는 선동에 넘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른바 공관병 갑질은 무죄. 이건 아마 기소도 안 됐을 겁니다. 사안이 워낙 말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일종의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무슨 향응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게 뇌물죄로 기소가 되었다가 이것도 무죄. 다만 부하가 인사를 청탁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기 좋은 지역으로 발령을 냈다. 이 부분이 유죄, 벌금 4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육군 대장으로서 수갑을 차고 영창에 들어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이분이 무죄 받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군정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접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분은 육사 출신으로서 독일군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교환 교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갑 전술을 발전시킨 독일군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가지고 이분이 기갑병과에서 대장이 된 유일한 분이라고 그럽니다. 기갑 전술의 아주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군복을 벗는 과정,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투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이전을 아주 심각하게 비판하는 공개장을 냈습니다. 저한테 메시지로 들어온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분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예비역 대장으로서의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비통한 심정으로 바른 말 좀 하겠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는 군 통수권자는 군대를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군 통수권자의 제일 중요한 책무는 군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기간 우리 군은 대통령 임기 내내 정치적으로 휘둘리면서 만신창이가 된 시기였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군대에 평화를 강요하면서 제대로 된 훈련조차 할 수 없는 군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민간인 신분이 된 현역 대장을 억지로 군 영청에 불법 수감하였고 이건 본인 이야기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는 공개적인 모욕을 주어서 스스로 자결케 했습니다. 참 군인의 표상으로 추앙받는 김관진 장군은 아직도 사법적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남북 군사 합의는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 놓았고 건군 70주년 행사는 북한 눈치 보느라 사의 공연으로 대체하여 군을 경시하였습니다. 규적계림이 모호해지면서 우리 군은 점차 강군의 위상을 잃어갔습니다. 그 사이 북한의 핵 전력은 양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질적으로는 핵 강대국 수준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보호하기는커녕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오히려 앞장섰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는 듯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주장하던 윤당선인 인수위가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들고 나오면서 불과 한두 달 만에 안보 핵심 시설인 국방부와 합참을 이전한다는 발상, 40년 군 생활을 한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군대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에 대한 군 통수권자의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장이 핵심이네요. 국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저도 군 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어떻게 국군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군생활 40년을 한 예비역 대장의 말이 무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이 살고 있는 집을 예고도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예의일까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는 지금 계획과는 반대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수방사를 남태령 지역 내에서 재배치해야 합니다. 근무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배치한 후 그곳에 합참 신청사를 구축하여 합참의 기능을 완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방부를 현재의 합참 위치로 이전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 태세가 검증된 후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청사로 옮겨야 합니다. 이 군 지휘 계통이라는 게 얼마나 예민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통신, 보안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대통령의 군대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현역 장교들의 그 침묵을 동조와 지지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을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강군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요. 윤당선인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기간 동안 군을 얼마나 예민하게 관리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비역 육군대장 박찬주.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을 마음대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문재인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윤당선인은 아직 군 통수권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당선인 신분에서 군대를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분이 단어를 아주 온화하게 선택했습니다만은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식이 살고 있는 집을 예고도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예의일까요? 자꾸 청와대 이전만 따지는데 국방부 이전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이 펜타곤 저쪽으로 옮기라, 2달 안에 옮기라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서 그 대통령 탄핵 안 될까요?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의 이 말은 군 전체를 대변합니다. 국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군 통수권자 매우 위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더구나 조금 있으면은 그렇지, 윤석열 당선인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군 장교단 사이에서 오고 간다면은 그게 정치 위기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정치 위기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할 군대가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무시하면은 나중에는 군대가 국군 통수권자를 무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발 무리한 용산 이전 중단하고 순리대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로 들어가서 일을 보면서 용산이든 어디든 이전 문제
또는 신축 문제를 전문가 의견 듣고 국민 여론 지지받으면서 추진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고집불통대로 밀고 나가다가는 5년 동안 여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다른 일 못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이 쓴소리로 여기지 말고 고마운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윤당선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윤당선인을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의 이야기입니다. 측근들이 이제 이 심각성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감사합니다.